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중국에서는 중국의 이제 7월 수출 지표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과 이제 중국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강했던 이제 시장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코스피 지수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도 긴축에 대해서 좀 관망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지속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내용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관련된 관련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흡수해가는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약 14시, 그러니까 2시 정도에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2시 정도에 미국 연구진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초전도체주 관련주들이 시세가 강력하게 낮은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초전도체라는 것이 실체의 유무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우선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실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테마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초전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2차 전지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빨아들였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그 다음 초전도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몰리는 수급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어는 보이고요. 그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신비전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테크데이 2023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두 달 가까이 남았죠. 2달 가까이 남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필이 될지 언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좀 많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의료와 관련된 재활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성도 있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든지 지금 다양한 반도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신비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움직이고 있고 이 내용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월 5일이라고 하면 약 2달 정도 지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두 차례, 세 차례 언급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좀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인도가 설탕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설탕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제당이겠죠.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인도가 사탕수수 재배 지역이 이제 올해 강수량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생산량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 이게 인도의 사탕수수 주요 재배지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한 세 번째로 이 사탕수수를 많이 생산한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설탕이 많이 이제 수출이 제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인도가 올해부터 바이오 연료에 사탕수수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설탕 수출을 좀 제한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원재료와 관련된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출 제한이 걸렸을 경우에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판가 인상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조금 비슷한 흐름이 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대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요. 광통신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3,005원선, 3,010원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박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유상 증자 결정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1,006억 원 규모인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1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28,4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1,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섬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운영하는 패션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1% 넘는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19,38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물류 업체입니다. 시장에서는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77,4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과 또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도 단기 매수로 한 단계 낮춰서 잡았습니다. 내수 패션 시장의 성장률이 부진해서 한섬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었는데요.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축약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한섬은 이제 패션 브랜드죠.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 패션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3,457억,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하는 수치였고요. 영업이익이 한 58억 정도로 전년 대비 79%, 거의 80% 가까이 이제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제 리포트상으로 보았을 때 증권사 추정 영업이익이 한 276억이었던 점 생각하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하해한 실적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디서 이 매출 하락 어디서 이제 매출 하락이 조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수 시장에서 이제 패션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출 양쪽 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타임이 가장 대표적일 건데 여성 브랜드라든지 그 외에도 수입 브랜드 저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하락했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 부담은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제 보통 할인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제품을 의류를 판매를 할 때 원래 정상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원가율이 증가하고 또 여기에 뭐 마케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고정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출도 부진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더욱더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문제라고 하면 3분기에도 이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요. 우선 지금 이제 마케팅 비용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뭐 웹 드라마 방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죠 타임의 이제 해외 사업 준비라든지 또 이제 신규 런칭되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3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보통 패션 브랜드가 수익이 많이 나려고 하면 이제 내수 시장이 소비 회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시장에서 생각보다 소비 회복 자체가 좀 빠르지 않다는 것이 좀 관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그 기존에 있던 한섬의 브랜드들의 매출이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규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들이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에만 수익성이 이게 해소가 된다,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신규로 판권을 획득한 이제 무스너클 그리고 아스펫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신규로 출정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 무스너클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가의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층에서 MZ 세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은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처음에 국내 런칭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브랜드들의 마케팅이라든지 신규 출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번에 IR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만 조금 체크를 해본다면 2분기 대비했을 때 이 3분기보다는 3분기가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결국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 신규 브랜드 그리고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근거로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일견 이해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래도 방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런칭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섬의 경우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마케팅 비용에 따른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은요, 제가 보통 지지선, 저항선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오늘 가격이 빠짐으로써 지지선으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가격까지 폭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선 만약에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최저점 가격이 15,900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16,000원으로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입니다. 이 12,000원이란 가격은 16,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 가장 월봉상으로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이 가격대까지도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는 지지선이라는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로 12,000원을 책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이제 23,000원입니다. 이 23,000원이라는 가격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0일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60일선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앞선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23,000원 부근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23,000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섬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16,0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아래에 있는 지지선인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주가는 60일선에 도달하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해와 관련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잘 구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선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2분기에 매출액이 2조 9,600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대략 5.5% 정도 빠지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1,120억, 23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약 3%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이제 실적이 나쁘게 나왔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요.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맞추었느냐, 맞추지 못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기대치에 못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3분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패션이나 뷰티, 그다음에 해외 직구 물량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CJ 대한통운이 아까 온해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봤을 때는 택배 물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3분기에 아시다시피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해외 직구를 더 자극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특히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조금 더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단가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 단가 인상에 대한 효과 또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택배, 그다음 계약물류 사업부 같은 경우가 수익성 자체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내용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 개선을 이제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생각해 보면 해당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버티자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7,5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이 77,500원인데 지금이 약 60일선 걸치면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방송 시청하시던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5일에 한번 이제 버티자 의견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이제 의견 자체는 뭐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6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규 진입 매수가는 74,000원입니다. 이 74,000원은 21선 도달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 이후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9,000원인데요. 이 69,0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이제 가격 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절가 69,000원 드리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78,000원, 82,000원인데요. 78,000원 같은 경우에는 74,000원에 매수를 해서 61선 도달하는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2,000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이 위치하는 74,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가격 하단 부근인 6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가 두 개로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78,000원, 중기적으로 8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진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 같은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메리트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이 될 겁니다. 우선 이전 상장 첫날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이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앞선 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매도세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바뀐 것이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어제의 가격 변동, 오늘의 가격 변동 자체는 이 이슈에 의해서 반응한 내용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더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1,5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이제 매수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매수가 10,000원 드릴 텐데요. 10,000원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로는 9,250원 드릴 텐데 9,250원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최저점 가격입니다. 지지선이 상당히 명확하죠. 이제 61선 그다음에 가격 하단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1,500원 가격은 121선 부근 가격이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부근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61선에 도달하는 10,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7월 말 최저점인 9,2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주가는 121선 부근인 1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SP 시스템스는 지금 2%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예고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P 시스템스의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은 이슈가 좀 소멸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121선을 이탈한다라면 좀 비중을 줄여놓고 다른 로봇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1선 중심으로 매매 전략 한번 잡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소강 상태를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줍니다. 그러면 네. 주도주로 등극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 8월 한 달만 본다라면 네. 로봇 AI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 전환되는 부분들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유진 로봇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주들은 저는 T-로보틱스라든지 뭐 관련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는 오늘 좀 많은 종목군들이 다 하락 전환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네이버 이슈는 8월 중순 8월 24일 혹은 또 네. 9월까지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시 매수 대응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대응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7월 2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 거의 9% 가까운 네.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 블랙핑크 네. 계약 기대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네. 계약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SM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네. 하이브와 JYP는 좀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120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9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 뭐 시장에서는 이번 주만 어느 정도 이제 계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런 이벤트 좀 더 기다리면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이벤트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 한번 살펴드려야 할 텐데요. 마감까지는 지금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대체 피해로라고 네. 잡아주셨네요. 그러면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뭐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 내용들 보면은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은 좀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에코프로 BM, 강보합 정도 흐름들이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조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수급 공백 혹은 2차 전지의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앞자부터 딴다면 P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주가 흐름들이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은 이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I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AI만 보는 게 아니라 AI 산업이 같이 맞물리는 쪽을 네. 계속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네, 피에로에서 로봇이 이제 로봇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8월 현재 뭐 한 2주 가까이 되고 있지만
이쪽이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뭐 유망 섹터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서 오늘 섹터를 골라서 오신 걸까요? 네, 저는 AI 관련해가지고 네. 조금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AI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뭐 의료 AI 이야기도 있고 뭐 보안 관련해서도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 AI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AI가 이제 단순하게 뭐 네이버처럼 네.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AI 사업 자체로 기업이 움직이는 기업도 있지만 그 AI하고 접목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도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AI 의료 헬스케어 쪽이죠. 최근에 루닛, 뷰노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뭐 올해 연초 기준으로 치면 네. 한 7, 8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접목해서 최근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AI 의료기기 섹터 사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뭐 그다지 뛰어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약간 이제 루닛, 뷰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까 이차전지처럼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AI 접목된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가 지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큰 시세를 본다면 크게 다른 기업들, 다른 섹터 혹은 그 업종들 대비해서 시세 분출되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의료 AI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와 있잖아요, 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규제는 네. 계속해서 좀 해소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면은 직접 의사가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한 것보다 AI를 통해서 그 진단된 내용이 더 신뢰가 간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고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AI를 통한 어떤 진단 의료 서비스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졌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그러한 노하우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좀 이제 의료보험 그 적용 가능성들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AI 자체에 대한 어떤 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상표권 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규제는 당연히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산업에 대해서의 규제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료 AI 섹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네. 앞서서 뭐 언급을 해주셨던 뭐 루닛, 뷰노도 있고 뭐 셀바스 헬스케어도 네. 있고요, 뭐 딥노이드 등도 있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신테카 바이오를 좀 선정해서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하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이와 관련된 이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 선도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핵심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정밀 의료를 위한 유전체 분석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개발하는 거에도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 현재 대부분의 신약 후보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을 만들기 위한 후보 물질들이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 후보 물질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뭐 파이프라인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계약이 나오는 것처럼 후보 물질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이중저해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후보 물질을 등록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할 가능성도 높고 네. 또 플랫폼을 이용해서 합성 신약이라든지 항암 백신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더 빨리 신약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약을 개발했을 때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 과정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딱 신약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연구 개발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라든지 네.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최근에 100억 정도 시비 발행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서 신약을 좀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네. 오히려 저는 조정기에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네. 좋을까요? 일단은 한 13,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오늘 이미 지금 물론 동시호가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 8%에서 9%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13,000원이면 추가로 한 4, 5% 정도 룸이 있는데 이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 지지선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한 이번 주 중에 좀 내일이나 해서 좀 진입을 좀 해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짧게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신테카 바이오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575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0.59%의 내림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89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4,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5,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4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 대비 하락한 거와 절반 되돌리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크게 반응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는 거 표현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7만 원 회복하는 데 실패를 했고 하이닉스도 지금 12만 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이들 흔들림이 좀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워낙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낙폭을 줄인 정도 수준인 것이지 어떤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다. 결국 2차 전지 반도체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그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또 오후에 나온 뉴스들은 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테마주들도 조금은 이제 식어가는 모습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체는 좀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AI라든지 로봇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방어해줬었는데 물론 동시효과긴 합니다만은 오늘 네이버가 좀 꽤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평균 4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좀 금융주들, 약간 네. 경기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보험주들이 좀 반등에 성공을 좀 했고요. 조선주들이 전혀 조정을 안 받고 있네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 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성강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이 평균 5에서 10% 정도 기업별 다르긴 합니다만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래서 약간 기존의 주도주들은 쉬어가는 모습들.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루가 좀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간 올랐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그다지 지수가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도 거래 대금도 꽤나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마감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지수를 되돌리긴 무리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상승하는 업종이 그래도 아주 적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철강 금속 업종과 유통 업종, 보험 업종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 마감을 살펴보면 금융과 금속, 기계, 장비 업종에서는 강부하권 정도의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께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약세 속에서 테마주 변동성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마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테마 중에서도 알짜 기업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수급 중심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짧고 빠른 매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은 저는 시장 자체는 조금 제한된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본다라면 목요일에 발표될 CPI라는 것이죠. 그 CPI 흐름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조금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미국 강등에 대한 어떤 여파에서 아직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강등 자체가 미국 증시를 엄청 흔드는 건 아니지만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불안감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채권 시장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YCC 확대 정책,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거기다가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의 증가. 결국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채권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일단 근원 CPI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그 미국 10년물 채권 발행이 있고요. 또 CPI 발표하는 날 목요일에 미국 30년물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CPI 그 결과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만약에 좀 조금 많이 하락을 한다라면 10년물 기준으로 다시 3%대로 떨어진다라면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좀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채권 금리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면 오히려 시장은 상당히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또 피로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21선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좀 그 121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반등을 노리는 저가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왜냐면
목요일 저녁에 CPI가 발표가 하니까요. 그래서 네. 내일 오후나 내일 모레 정도 일부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반등을 준다라면 저는 뭐 길게 가려갈 것이 아니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짧게 대응하시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현금 비중 확보하고 또 조정의 강도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황태규 대표님과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짧고 빠른 매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네. 좀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뭐 CPI 지수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뭐 호재성 이슈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그래도 내일장에서 바라봐야 할 섹터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저는 8월 한 달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이 과하게 나오면은 뭐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과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좀 조심스럽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전 여전히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AI 관련해서는 흐름들이 이슈들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섹터가 좀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로봇, 바이오, AI 관련해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일부 선별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과 바이오, AI 모두 잡아주셨는데 사실 네. 섹터 내에서도 흐름이 종목별로 좀 다를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종목별로 저희가 선별을 할 때 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쉬우실 수 있겠지만 네.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이 안에서 섹터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흔들림이 덜 하다라면 그와 비슷한 뭐 유로메카라든지 또 그와 좀 사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SPG라든지 뭐 흐름들을 좀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T로보틱스라든지 T라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SP 시스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봇도 스마트 팩토리 쪽이냐 아니면 서비스 협동 로봇 쪽이냐에 따라서 좀 테마가 좀 구분된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AI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이버가 얼마나 힘을 내줄 수 있느냐예요. 네이버가 오늘같이 하락이 나오면 같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이버가 뭐 어제나 혹은 지난주 같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또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AI는 좀 네이버랑 연관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제약바이오는 정말로 추세가 좀 살아있는 기업들을 좀 네.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계속 하락하는 기업들보다는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AI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AI 섹터 주가 전반을 좀 좌우할 수 있다라고도 보실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AI를 움직이게 된 계기가 반도체를 제외하고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준 단추를 제공한 게 네이버기 때문에 네이버가 만약에 내일 5% 또 하락을 한다. 네. 그러면 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뭐 5%가 뭐예요? 한 1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가 내일 반등을 시도하는지 혹은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처럼 큰 음봉이 아니라 아침에 하락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종목을 내가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네이버를 일단은 저는 뭐 21선 정도 뭐 네. 한 21만 원, 21만 5천 원 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 5천 원 정도 그러면은 한 뭐 2% 3% 정도 되겠죠. 2, 3% 정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내일하고 모레. 그럼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응해 보신다면 뭐 AI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적겠지만 또 안정성은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21선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나이스 평가 정보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의료 AI는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텍과 바이오를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부수는 로봇과 바이오, AI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